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오랜만에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신라젠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차트적으로 좀 오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신라젠의 사업 구조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축이에요. 첫째는 우성제약을 합병했죠. 그러면서 보다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어요. 캐시카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회사에서는. 그쵸? 그래서 신약 개발만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매분기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주는 단단한 캐시카우를 장착했고요. 둘째는 기업의 내재 가치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항암 바이러스 파이프라인 R&D 사업이죠. 과거의 아픔이었던 팩400 외에도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50과 혁신 표적 항암제인 BL0891의 병역요법 연구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회사는 우성지약 합병을 통한 기초 전문 의약품 매출로 상장 유지에 필요한 재무적 버팀목을 세워두고요. 확보한 자금을 통해 기술 이전 타겟 체질 개선을 노려 큰 돈을 버는 구조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상태죠. 그럼에도 주가는 최근 2,5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쵸? 이제 진짜 바닥이니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진입 타이밍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신라젠의 주가 위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수년 동안 굉장히 그 심한 매물 침체를 벗어나 여러분들 급등한 이후 다시 최저가 구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슈는 뭘까요?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SJ650의 기술 수출 시험대입니다. 회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기술 이전 시험대에 돌입했는데, 과거 팩400 시절처럼 막연한 현상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중장기적인 모멘텀 회복의 청신호고요. 하지만 무조건 장밋빛만은 나오는 거 아니죠. 부정적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비용 지출 부담입니다. 여러분들 분기별로 50억에서 60억 규모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가를 억누르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다들 이게 얘가 계속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다음은 뭘까? 그래요. 다음은 뭐다? 다 그래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파업 이슈도 있었고 카카오 파업 이슈도 있고 현대차는 항상 파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로봇화, 자동화가 이제 대세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얘네들이 오랫동안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뭐예요?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지. 그래서 이제는 뭐다? 로봇의 배터리와 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반도체로 AI의 두뇌를 만들었고 로봇이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배터리 관련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참, 그쵸? 다시 하락했단 말이에요. 얘가 보시면 우선 가장 기준이 되는 자리는 뭐냐면, 얘가 어때요? 저점을 딛고 반등했던 기준이 되는 봉이 이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봉이에요. 종가, 시가, 여기에 절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금 2,7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차적으로 2,750원. 이 자리 자체가 저는 안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얘가 그래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조정이 돼도 이 2,750원이라는 데는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지지했던 선이 이 정도, 어디죠? 한번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상승 후 조정될 땐 여기 있죠. 대략적으로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무너지죠. 결국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2,750원. 이 가격. 이 가격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내려가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야죠. 여기서 이런 윗꼬리가 터져요. 지금 거래량이고 뭐고 전혀 없죠. 빵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면 한 번 더 빵 터지잖아요. 이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사도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흐름 기억하시고 조금 막 매수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참아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젠처럼 여러분들 굴곡진 역사를 지니고 이제 막 바닥에서 대전환을 준비하는 종목은
시점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바닥에서 지루하게 횡보할 때 지쳐서 던지고 나면 급등하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면 다시 긴 조정에 갇히는 악순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딘지, 신규로 진입해서 첫 기술 수치를 랠리를 맛보고 싶으신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의 명확한 실시간 대응 가격과 다음 뉴스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라젠 아니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보유자든 관심자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확실한 반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특급 전략 매뉴얼을 즉시 공유해 드릴게요. 바닥줄일수록 철저하게 계산된 기준 매매를 하셔야 성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조건 사야죠. 배터리. 어떤 종목일까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